여러분들 안녕하세요. GTF 만점 강사 오정석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키이쌤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드디어 성한당에서 GTF 킬링 포인트라는 강의를 론칭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영광입니다. 자, GTF 레벨 2 우리 32점에서 50점 목표반 학생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간단하게 GTF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GTF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준비물까지도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목표 점수별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지 저만의 팁까지 넣어드렸으니까 절대로 오리엔테이션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꼭 듣고 수업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GTF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GTF라는 것은 이게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라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 이 GTF 요 G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G는 General의 G인데요. 일반적인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일상적인 또는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익과 많이 구분이 되는데, 토익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제너럴을 가진 일반적인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 과학, 생물 막 요런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많이 다양한 범주에서 외워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테스트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ITSC라는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GTF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관을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GTF가 원래 레벨이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GTF 시험 본다라고 하면 레벨 2를 뜻합니다. 이 GTF 레벨 2 같은 경우는 80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분 동안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 청취, 독해, 어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GTF 32점에서 50점 목표 학생들은 대부분 여기 군무원이나 경찰, 소방, 그리고 경찰, 소방, 간부, 후보생까지 커버하게 되는데 그 밖에 사용처들 제가 여기다가 다 모아놨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65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게 아니라 본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점수대를 가진 그 사용처의 사이트를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GTF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사이트 가셔가지고 본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점수대가 맞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준비물 딱 3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죠. 신분증 놓고 오셔가지고 매 시험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여기 있는 신분증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분증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용 사인펜을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연필하고 지우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GTF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여러분들이 수정하려면 수정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정액은 안 되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를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수정 테이프하고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옆자리 학생한테 빌릴 수 없기 때문에 2개씩 가져가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보통 충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오리엔테이션 때 GTF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뭐 준비물이 뭔지 뭐 사용처가 어딘지 이런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시험 구성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 구성입니다. GTF는요, 레벨 2는 총 3가지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 26문제, 그리고 청취 26문제, 독해, 어휘, 짧게 말해서 독해라고 할게요. 이 28문제로 이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그리고 총 90분 동안 보게 될 거예요. 자, 문법. 문법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볼까요? 26문제고요. 난이도 하에서 중이라고 써져 있죠. 20분 동안 보는데 사실은 32점에서 50점 목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법 시간에 충분히 풀지 못하더라도 20분이 부족하더라도 청취나 독해에서 여기에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제가 난이도 하에서 중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GTF를 선택하는 이유가
GTF 문법이 굉장히 쉽다고 판단해서이지만 2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사실은 22개입니다. 네 문제는요, 독해처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까지 다 맞추게 되려면은 난이도가 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겠다라고 하면 22개가 난이도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뭐 토익과 아니면은 다른 영어 문법 시험에 비해서 쉽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구성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16개 플러스 그 이상의 문법 유형들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형들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어떤 유형이 어떻게 몇 개 나오는지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GTF는요 딱 7가지 유형만 고정 출제되고 심지어 이 유형들이 각각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 맞추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개수 맞추기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번에 시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시제가 6문제가 총 나오는데 시제 6문제 풀고 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클리어하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문법 오리엔테이션 때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문법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차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문법 겁나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취 가겠습니다. 청취는요 똑같이 문법하고 26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여기 어떻게 써져 있어요? 상이라고 써져 있죠. 30분 동안 쭉 들으면서 풀게 되는데 사실은 32점, 50점 목표반 학생들께는 제가 청취 다 풀라고 하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만 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청취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요. 자, 구성 자체는 뭐 토익과 비슷하게 파트 1, 2, 3, 4가 나오는데 뭐 7개나 6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청취 오리엔테이션 때 또 설명드릴 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사실은 청취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 첫 번째로는 질문이 없어요. 6문제에서 7문제를 푸는데 질문이 없이 보기 A, B, C, D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까지도 요약해야 되는데 질문 듣자마자 요약 못하면 홀라당 날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청취 만점까지 받기에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가 같다. 이 부분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는 것인데 이 특징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취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시험은요 공략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GTF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청취하고 독해가 이 두 번째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흐름이 같다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은 무조건 초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질문만 잘 여러분들 분석하더라도 초반에 잘 들어주시면 위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실수하더라도 청취하고 독해에서 한두 문제 꼭 맞출 수 있다면 나머지 찍게 됐을 때도 그 중에서도 맞출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청취 첫 번째 문제 정도는 풀만하다. 왜? 순서가 같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독해인데요. 이 독해는 28문제로 각 파트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에서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 맞추려면 어려워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독해 부분을 잘 보면은 본문과 일치하는 보기만 잘 고르더라도 답이 됐었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0분 동안 풀게 되는데 파트는 똑같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청취랑 같고 특징이 뭐냐면은 최근에는 출제 경향이 패러프레이징으로 바뀌어서 출제된다라는 건데 이 패러프레이징이 도대체 뭐냐면은 글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독해 때 또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은 이것도 공짜고 B라는 것도 공짜고 C라는 것도 공짜고 D라는 것도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 계속 공짜만 얘기하면 뭔가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을 공짜로 드리고 B라는 제품을 비용 없이 드리고 C라는 제품을 무료로 드릴게요. 이렇게 말 바꿔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똑같이 A, B, C, D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패러프레이징이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위주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가.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청취랑 같죠?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가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정답 못 고를 수도 있잖아요.
꼭 골라주시는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 문제로 가면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출제된다 이거를 잘 이용한다면은 문법에서 물론 100점 아니면은 고득점을 못 맞다 하더라도 요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청취하고 독해까지도 특징 알아봤는데 더 자세한 거는 각각 오리엔테이션 또는 추가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솔깃할 수 있어요. 바로 32점에서 50점 목표반 학생들의 각각 점수별로 제가 이렇게만 하면은 단기간에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이트나 아니면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32점 목표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 점수가 세 파트에 총합이 몇 점이 넘으면 된다? 96점을 넘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3점 학생들은 129점을 넘으면 되고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점 학생들은 150점을 넘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5점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다 곱하기 3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32점에서 50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32점, 43점, 50점 각각 총 점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소수점이 있긴 한데 거기서 반올림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올라가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점수를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목표 점수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점 목표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분들께서는 무조건 뭐다? 문법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청취하고 독해 안 해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문법하고 요거 문법에 있는 문제들을 올인하셔가지고 이거 26개 다 맞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26개 중에서 내가 4문제는 진짜 어렵다고 했잖아요.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22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4개, 15개 이상만 맞출 수 있다면은 문법하고 청취, 독해 다 합쳐가지고 96점이 넘을 거예요. 어떻게? 청취하고 독해는 일렬로 찍어도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그거에 대한 분석 영상을 제 유튜브 영어에 빠진 기회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조회수 제일 많은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32점 목표반 학생들 한해서만 문법에 올인하시고 14개, 15개는 여러분들이 패턴화 시켜가지고 잘 맞출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독해하고 정치는 일렬로 찍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점 학생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 43점 학생들은요, 문법만 하셔서는 안 돼요. 문법을 100점을 맞으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좋겠는데 사실은 문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22개가 패턴이 뚜렷하고 4개는 26개 중에서 4개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즉 독해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독해하고 청취를 찍으시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독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문법 100점, 4문제, 해석 문제까지도 다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목표 점수 43점을 달성하시려면은 문법 8, 청취 1, 독해 1에서 문법의 비중은 여전히 크게 두되 청취하고 독해는 각 파트당 한 문제씩만 풀어주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셨을 때 학생들이 가장 목표 점수를 빠르게 달성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청취하고 독해 첫 번째 문제가 초반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순서가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만 풀어서 그중에서 반 이상만 맞고 나머지는 일렬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분명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챙길 수 있거든요. 찍어도 여러분들이 점수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 43점 학생들은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50점 목표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 50점은 문법 8, 청취 1, 독해 1 똑같은 비중으로 문법에다가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43점하고 똑같은데 다만 뭐 한다? 22개 이상 더 맞으면 좋겠죠. 물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 22개 패턴이 뚜렷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고 청취하고 독해는 2개씩 푼다. 아까 43점 학생들보다 한 문제씩 더 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을 들어서 마지막 문제를 풀든 아니면은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초반에 나왔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정답이 청취하고 독해는. 이렇게 해서 2개까지만 여러분들이 풀어서 다 맞출 필요 없이 이렇게 도전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점수 챙길 수 있다면은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목표 점수 50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공부 방법은요, 사실은 이 GTF라는 시험을 만들었을 때는 문법, 청취, 독해 다 잘해서 평균 점수를 다 올려가지고 만즈라고 아마 이 시험을 냈을 텐데, 아무래도 공약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수많은 방법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약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딱 5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 여러분들이 어차피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패턴만 공부하든 아니면 기초를 쌓으면서 공부하든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든 어쨌든 2주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같으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나는 2주 또는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낼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출석을 100%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수는 맞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장을 드려요. 자, 두 번째 팁.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랑 하는 약속 중에서 하나가 출석을 100%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기초 단어만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단어만 나열하더라도 그래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없어도 어떤 뜻인지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나, 먹는다, 밥, 저녁, 친구,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어만 나열한 거를 들어도 봐도 읽어도 이거는 나는 친구랑 같이 저녁에 밥을 먹는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초 단어를 꼭 암기하게 됐을 때 문장 해석 능력이 조금 늘어난다면은 첫 번째 문제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명확하잖아요. 답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GTF는요. 그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해서 단기간에 맞출 수 있는 시험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선생님과 꼭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우리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때 봬요. 안녕.